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일단은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면서 투매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분봉상 어떤 흐름, 단기적으로 전저점 구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에 구간,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잡힐 수가 있겠죠. 14만 원 구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선생님 그래서 뭐야? 지금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하셔야죠.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현 구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좀 분석을 통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유럽 승인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 승인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 기다려서 수익 챙겨가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주가 자체가 현재 흐름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는 게 맞냐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움직이는 샘물 같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보일 것이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주가가 상방으로 보는 이유는 이 기업적 가치 충분히 아직 반영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주도주의 시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이 바이오 종목이 결과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미 주도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더 강력한 주도주가 되는 것은 내년 1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의 섭리를 아셔야 되는데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과적으로 이 주식의 섭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1월 달에 급등하는 섹터 있죠. 1월 달에 급등한 섹터. 이 섹터가 전체 시장을 어떻게 그 년도 상반기에 잡아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1월 달이 뭐가 된다? 바이오 섹터에 급등이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기업 자체가 최대 주주 회피 물량이 12월에 나오거든요. 이 회피 물량 이후에 1월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지금 자리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10월 말이긴 하죠. 10월 29일이긴 한데 지금부터 최대 주주 회피 물량이 조금씩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 여기서 더 빠질 거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한영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여기 상승 추세 있죠. 상승 추세가 이탈 나오면서 단기적인 이제 조정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주봉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 색깔 선 있죠. 이 보라 색깔 선 요 자리를 우리가 보라 색깔 하늘 색깔 선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자리 자체가 무슨 자리예요? 주봉상 10주봉선입니다. 얘네들이 정확히는 이 구간부터 보시면은 자, 요때 장대항복 나오고부터 언제요? 6월 7일이죠. 그러면은 4개월 전, 5개월 전부터 장대항복 이후에 한 번도 이 10주봉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주가 올라올 때 보시면 알겠지만 10주봉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이때도 깨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깨졌지만 다시 말아 올렸고요. 그죠? 요런 흐름. 한 번도 깬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 주가가 무너져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디? 12만 원까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맥나자가 승인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밑에까지 내려온다? 많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갈 땐 또 어떻게 올라간다? 순식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빠지는 거는 지루하게 빠져요. 지루하게 빠지는데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간다? 순식간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이 희망 회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희망 회로 정말 싫어하는데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누군가가 들어서 그럴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려가니까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된다. 고점이다. 이러시는 분 많을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확하게 올 급등할 때 분할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 급등할 때 매도, 내려갈 때 매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이 나왔죠. 추세 이탈이 나오고 여기서 추세 이탈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담아야 되냐? 라는 관점에 있어서 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자리는 결과적으로 강하게 하방이 나오고 있지만 주봉상 10주봉선 자리이고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누가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누가 매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밑에서 산 사람들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 빠지니까 겁나니까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물린 사람들, 지금 이쪽에 16만 7천 원에 물린 사람들이, 그죠? 지금 구간 따지면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한 몇 프로 될래나? 마이너스 14% 될래나요? 마이너스 14%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에 물린 사람이 대부분은 평단이 한 16만 원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구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LI 그냥 여기서라도 손실 여기까지만 보고 팔자, 이러한 관점과 밑에 산 사람들, 수익 중인 사람들, 그냥 여기서 일단 정리하자 라는 관점에 있어서 매도 물량을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가장 매집하기 좋은 건요, 개인들한테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이탈시켜 놓고 올려버리는 이 흐름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개인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 그죠? 개인들이 보고 있는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매집을 하고, 또 한 번 더 매집한다 그러면 또 무너뜨리면서 매집을 하고 끌어올린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건 유한양행이 결과적으로 뭐요? 회사의 기업 가치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20조를 말씀드리는 게, 유한양행이 렉나자 매출이 6조 7천억이었다 라고 했으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6조 7천억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지금 렉나자 개발을 완벽하게 3상까지 진행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은 존슨앤존슨과 얀센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매출 6.7조까지 점유율 달성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얘네들은 거짓말 안 해요. 왜? 거짓말하면 그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조 7천억의 매출 거둘 것이다. 물론 얘네들의 예상 매출이지만 이렇게 낸 데는 근거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근거와 이유는 렉나자가 뭐보다 좋아요? 타그리스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타그리스가 거의 2015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시장을 잠식을 해왔기 때문에 점유율을 뺏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뭐예요? 존슨앤존슨입니다. 미국 내 1위 제약사예요. 지금 릴리한테 뺏겼지만 2위지만 미국 내 원래 1위였던 제약사란 말이에요. 1위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통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그만큼 뭐예요? 빠르게 렉나자를 침투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병원과 약국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6조 7천억이라는 매출로 유한양행의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돼요. 6,700억, 10%의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땐 오스코텍과 6대 4로 나누면 4천억이 유한양행에 들어오고요. 근데 유한양행에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1,000억. 그러면 5천억의 영업이익에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약회사의 퍼는 20배, 30배입니다. 바이오텍의 퍼는 50배, 60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은 원래 전통적인 이 제약 섹터인데, 이 바이오텍 기업은 누구냐?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바이오텍이에요. 50배, 60배 준 애들. 그럼 우리가 이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줘야 적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렉나자를 결과적으로 1상 이상을 완료해서 기술처를 완료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유한양행은 바이오텍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양보하는 게 바이오텍에서 가장 저렴한 밸류 50배를 주자라고 했을 때 얼마? 25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이를 해서 40조를 주자, 그래도 20조. 이렇게 계산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한양행은 20조는 가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래,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땡겨오는 건 좋은데 나중에 땡겨올 수 있잖아. 1, 2년 뒤에 땡겨올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뭐냐? 바이오 주도주 장세입니다. 주도주 장세에서 1년 있다 올라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도주 장세는요, 1년 안에 모든 시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게 주도 장세예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면 주도주 바이오 시작 단계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ADC 이제 2번 돌았습니다. 한 번, 2번 돌았어요. 앞으로 5개, 6개 섹터가 나오면서 한두 번은 더 순환해야 주도주의 끝이 완성되는데, 이제 한 번 사이클도 아니고 비만 치료제 ADC 이제 돌았다고요. 아직도 사이클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면서 전체적인 코스닥의 흐름이 어디로 갔다? 바이오로, 아니죠, 2차전지죠. 2차전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총 1위였어요. 근데 BM이 잡으면서 어떻게 됐다? 2차전지의 흐름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2023년도에 뭐가 됐어요? 얘가
폭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바뀔 때, 시가총액 1위가 바뀔 때 그 다음 연도에 섹터의 흐름이 바뀐다. 대장주가 나온다라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22년도에 시가총액 1위를 뺐고 23년도에 뭐가 나왔다? 2차전지 폭등이 나왔죠. 자, 지금 2024년도에 누가 뺏었습니까? 누가? 2024년 누가 뺏었어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에 뭘 뺏었다? 뭘 뺏었어요? 시총을 뺏었습니다. 누가? 바이오예요. 자, 내년 2025년도 누가 간다? 바이오가 간다. 자, 뭐로 간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플러스 뭐요? 강력한 금리 인하 사이클. 바이오에서 폭등 나온다. 주도주는요,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개인들이 털리는 구간이요. 지지선 이탈하면서 대량 매도 물량, 지지선 이탈하면서 대량 매도 물량. 두 번이나 나와 뺏은 자리입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크게 간다. 한 번에 20만원 구간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면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매 동향 보면은 개인이 사고 있죠. 이거 보면서 그럴 겁니다. 사실 아니, 개인만 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들이 물량이 털리는 건가? 개인이 사고 있는데 봐봐요. 자, 여기서 FDA 승인되고 개인이 260만 주 샀습니다. 그죠? 개인한테 물량 다 넘겼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14만원, 15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갔는데 올라가면서 개인이 털렸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개인이 사면서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외국인이 사면서 올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물량을 받아가도 외국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외국인이 물량을 뺏어서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은 페이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개미들 떨구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가 똑똑한 개인들을 계속적으로 떨구고 있는 자리. 똑똑한 개인들은 지지선 이탈하면 물량 내놓죠. 내놓는 물량 받고 지지선 이탈하면 내놓는 물량 받고 이런 개미들 물량 받아서 끌어올릴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조금이나 불안하다 싶으면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유한양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봉상 11선 부분 체크하고 지지받으면 남은 4분의 1 매수 좀 잡는다. 우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올라갈 땐 분할 매도, 내려갈 땐 분할 매수, 올라갈 땐 분할 매도, 내려갈 땐 분할 매수 반복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잡은 거 10만원 구간에서 계속 매도 매수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 보면은 11월 22일 전 유럽 승인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뺏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적인 부분과 개인들의 심리 상태, 주포들의 생각, 그리고 재료의 크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유한양행은 기술적인 부분은 21선 이탈이 나온 후에 좋지 않습니다만 재료의 크기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재료의 크기와 외국인들의 추가 매매 가능성, 그리고 바이오가 주도주라는 확신으로 유한양을 더 끌고 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브리핑 드릴게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전저점 구간 이탈했을 때 가장 많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이 기업이 쓰레기 같은 기업인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기업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의 가치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렉나자의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이상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2015년도부터 이 폐암 1차 치료제 시장은 타그리스 혼자 독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식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2024년도까지. 시장금이 뭐죠? 8조에서 9조 규모를 혼자 독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 혼자. 근데 여기서 10년 동안 다른 바이오 빅파마들도 못 만들던 약물이에요. 폐암 1차 치료제는. 근데 여기서 10년 만에 렉나자라는 약품이 들어왔어. 여기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이게 유한양에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땐 시장에 사실상 유통망도 없고, 그죠? 미국에서 제대로 된 매출을 나올 수 있을지가 솔직히 의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통망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져간 애가 존슨앤존슨이잖아. 얀센이잖아. 그죠? 미국에서 1, 2위 다투는 회사잖아. 이게 안 되겠냐고, 유통망 구축하는 게.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공급하면 되는데 안 되겠냐고. 난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동적으로 로열티는 따라 들어올 것이고, 그 로열티는 유한양행의 순수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기업 가치를 충분히 녹여서 주가의 반영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주식은
선반영이고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왜 도대체 2차 전지가 급등할 때는 금양이라는 회사가 4,000원에서 20만원까지 갈 때는 이 미래가치를 선반영 받아서 50배가 가는데 왜 유한양이 못 가냐? 말이 됩니까?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수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수급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통과되면은 바이오 쪽에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 생물보안법 관련된 CDMO 유한화학을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도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렉나자의 유럽, 일본, 중국의 승리 되면은 그쪽에서 매출 발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일스톤을 또 추가 수령할 수 있다. 누가 유한양행이. 이 재료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가져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대응하시라고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유한양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위에 번호 남겨둘 테니까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야, 근데 진짜 뻔한 말 좀 하지 마. 뭐 기업의 가치를 봐. 다 개소리지. 맞아요. 저도 개소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FDA 승인되고 나서 올라간 주가 꼬라지를 봐요. 주가 꼬라지를 봐. 얼마나 올라갔어요?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사실 보면은. 그죠? 근데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승인되고 나서 보면은 얼마 올라간 거야? 저점 대비해서. 자, 9만 원대에서 9만 5천 승인 됐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50%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50%. 주가 50%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난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시가총액 10조? 10조라서 더 못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시가총액 10조 우습게 올립니다. 작전주 10조, 15조까지 그냥 올리는 게 누구예요? 대한민국 세력들인데 요거 못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는 거지. 왜? 유럽 승인 관련돼서 기다렸다가 추가 매집 후에 올리려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텔레그램 방은 꼭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내가 조금 불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위쪽에 텔레그램 방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을 테니까 제가 앞에 여러분께 매수매 타점 잡아드렸던 거 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거 자랑한다고 해서 심리가 바뀔 것도 아니고 지금 불안한 심리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관련돼서 유한양행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정확하게 브리핑을 드릴 거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원 구간 이 자리가 또 중요한 이유는 주봉상 11선이죠. 여기를 지금 단 몇 주 동안 한 3달, 4달 동안 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사실상 유럽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시장에서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유럽 승인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렉나자 약과 관련된 이슈 있죠. 렉나자 약과 이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전해드렸어요. 보시면은 자, 약과 관련된 요 내용인가요? 자, 요 내용 보시면 언제 전해드렸죠? 자, 9월 30일에 전해드렸습니다. 9월 30일. 9월 30일에 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렸는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제가 먼저 전달드린 기사가 결과적으로 뒤쪽을 보면 10월 3일에 나왔습니다. 10월 3일. 이 최초 기사가 그죠? 최초 기사가 10월 3일에 나왔다고요. 제가 9월 30일에 냈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단독 기사로 10월 3일에 나왔습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 먼저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승인에 대한 부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나요? 언급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저를 따라하는 유튜버에서는 언급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승인에 대한 부분이 실행된다고 했을 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부분들 확실하게 여러분 체크를 좀 하시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 빠르게 정리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유한량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생물보안법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법안인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 또는 CDMO 위탁 생산을 미국 기업은 절대 맡기지 마라. 근데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원료 의약품 공급받고 위탁 생산 맡기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 나라오죠?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CDMO 관련돼서 우리가 노는 CDMO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유한 자회사, 유한 화학이 계속적으로 CDMO 관련된 사업을 넓히면서 캐파 증설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동률은 70% 정도 됩니다. 그 결과적 흥밀보호법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가동률 30% 더 추가돼서 100%의 가동률을 보여주면 당연히 유한양의 실적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결과적으로 상장사인 유한양행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는 IRA 법안으로 중국을 때려서 2차 전지가 폭등을 했다면 24년도는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바이오를 중국 바이오를 때려서 바이오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분명히 이번 바이오가 폭등하고 빠지면은 이 빠지는 구간에 물려서 또 몇 년, 3, 4년 물린 사람 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타서 더 고점을 파는 게 주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고요.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에서 전달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영상 뒤쪽에 좀 넣어 놓을 테니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조금이나마 불안하거나 아직 좀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유한 입장 몇 번이라고요? 010-9201 자 6329 유한 입장 이렇게 네 글자 남기셔서 꼭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이나 그 다음 이런 기법들, 그죠? 저희가 차트 보는 기법들, 그리고 심리를 다스리는 이런 심리, 심법들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